예, 제 옆에 보이는 4위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전 대표의, 이재명 지사 대 이낙연 전 대표의 감정 싸움이 민주당을 17년 전 탄핵의 늪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직접 발언부터 먼저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이 후보님께서 스크럼까지 짜가면서 탄핵 표기를 강요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맞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기는 반대일까 반대 표기였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나 진실이야 본인만 아시겠지.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투명하지 않고 좀 뭔가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과거 기사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 탄핵 얘기가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계속된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가담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이 한 언론 기사까지 인용을 하면서 이런 공세를 지금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치하는 풍경을 담은 기사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추미애 의원과 이낙연 의원이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는 꽤나 단정적인 어조의 취재 기사가 나옵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어조를 쓸 정도면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느냐면서 다름 아닌 김남국 의원이 해당 기사를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는 그 당시 저 기사를 썼던 기자가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뛰고 있는 청와대 출신의 또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 의원이 기자 시절에 이낙연은 탄핵 찬성했다고 말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아니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잘못된 사실을 말한다는 뜻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상황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중진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 2004년도 인터뷰를 보면 이낙연 의원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촉구하는 인터뷰도 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의원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 캠프에 있는 상황본부장이나 정무실장, 서른과 윤영찬 의원 등은 그 당시에 탄핵했다고 말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김남국 의원 등을 내세워서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민주당 주류 당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좀 배신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까요? 뿌리나 다름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억을 어떻게 보면 선거판을 흔드는 하나의 어떤 강력한 무기로 들고 나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이 17년 전 과거 신문 기사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래서 민주당의 시간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왜 과거 논쟁이냐라는 내부 비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잠시 시간을 2004년 3월로 돌려보겠습니다. 193표, 부 2표,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선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론과 달리 탄핵 반대 투표를 한 것이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저 반대표 두 표 가운데 한 명이 이낙연 당시 의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주장은.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정석 국장님.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는 정동영 지지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저격했다. 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할 자격이 있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정치권에 진입하게 된 계기가 정동영 전 의원의 이른바 지지모임, 팬클럽 모임인 정통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를 맡으면서부터 정치권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세균 당대표 시절에 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그리고 나서 성남시장 공천을 받아서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좀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의 그 정통들 대표를 할 때,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이 이 대선 출마를 하고 그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상당히 좀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무현이 지지하는 후보라면은 그가 누구라도 지지 않겠다. 국민 70% 이상이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맥락이고, 또 개헌이라는 절대 필수적 과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면 싫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다. 이런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글을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올렸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최인호 본부장이 이른바 이재명 지사를 저격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걸 따져 물을 때가 아니다. 한번 되돌아보시오. 이렇게 또 이른바 역공을 세게 또 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적통 논란이 노 전 대통령 탄핵 얘기로 번졌고 이제는 거짓말 논란으로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얘기가 소환이 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은 분명 잘못한 것이고 제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큰 실수고 과오입니다. 진심으로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아무리 사과한다 해도 어디 그게 갚아지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삼보일배로 사죄도 국민께 드렸는데요. 예. 탄핵 대회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요. 그것을 제가 뭐 회피하거나 부정한 바도 없고요. 예, 구장처장. 네. 요즘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 김두관 의원이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 탄핵한 정당의 주역이다라고 하면서 싸잡아서 비판을 또 했거든요. 네. 이제 본선 진출을 위한 이제 당내 본경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서고 있는 이제 경쟁자들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지지율을 좀 받아야겠다. 뭐 이런 다분히 이게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런 과거 뭐 탄핵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과연 그런 네거티브 공세 또는 이 과거 잘잘못을 얼마나 반길지는 좀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예. 앞으로 미래 한국 5년을 누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갈 것이냐 이것을 더 주목하고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대선에서 성공한 대통령들 YS 같은 경우는 군정 종식하고 문민정 무수립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하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 예. 뭐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성공 시대를 열겠다. 물론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747이라는 국민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를 약속하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과거사를 자꾸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미래와 멀어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눈살을 찌푸리는 그 행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당원과 그 지지층의 어떤 뭐 한 표라도 더 끌어당기기 위해서 앞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네거티브 공세를 저렇게 강하게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니까요. 당 지도부도 연일 진정을 시키고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 말이 쉽게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금도 있는 논쟁, 상대방을 배려하는 존중하면서 정책적인 질의와 상호 간의 공방이 벌어지도록 날씨만큼이나 민주당의 경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거칠게 맞서고 있어서요. 이도하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17년 전 노 전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전면전이 14년 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때 당시 박근혜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경선이 끝나고도 후유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당내 경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의 경선전이 이제 그거를 거의 조금만 더 하면 넘어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후보 입에서 서로 가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감정의 골은 잘 안 메꿔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뭐 측근과 가족의 문제가 많지 않느냐 옵티머스 얘기도 했고요.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면 또 어떤 얘기였냐면 경기도 뭐 교통연수원의 그 사무처장 그 단톡방 관련해서는요. 네. 이제 고소고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당내 경선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면 고소고발을 해서 이게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수사기관에서 살펴보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 안 했던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고소고발을 안 한다? 그냥 당내 경선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심하라고만 한다? 이러면 이 캠프 사람들은 뭐 신사협정 맺고 하면 조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지자들은 또 각각 활동을 하거든요. 거기까지는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서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고소고발을 안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리고 또 지지자 그룹 내에서도 충성 경쟁이 벌어져요, 서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저는 앞으로 점점 점입 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재명 지사는 과열이 되더라도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